자,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 먹고 결제할 때 생각해보자. 당신의 엄지손가락은 초록색 버튼으로 갔을까? 아니면 노란색 버튼으로 갔을까? 우리는 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비장하게 스마트폰을 꺼내지만 사실 그 전쟁은 우리 지갑 속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약탈전이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김대리, 이 과장 박 부장 모두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본인이 돈을 쓰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거대한 두 공룡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저 스스로 걸어 들어와서 살을 찌우고 있는 맛있는 먹잇감일 뿐이다. 옛날에는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고 했지만 이제는 월급이 포인트라는 이름의 사이버 머니로 환생해서 우리 곁을 영원히 맴도는 지방령이 되었다. 김 대리는 오늘 아침에도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면서 생각했다. 아싸, 네이버페이로 결제해서 JDS가 포인트 50원 적립했다. 그는 그 50원을 벌기 위해 4,500원을 썼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마치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빨대를 꽂는다. 반면 옆자리의 최 사원은 점심값을 정산하며 외친다. 제가 카톡으로 보낼게요. 송금 수수료 무료니까 제가 쏘는 기분이네요. 수수료가 없다는 말은 곧 당신의 돈이 그들의 플랫폼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장 달콤한 족쇄라는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 두 플랫폼을 금융혁신이라고 부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이다. 양식장 주인은 물고기에게 밥을 아주 잘 주는데 그 밥의 이름이 바로 캐시백이고 알 리워드다. 물고기들은 주인이 던져주는 밥을 먹으며 여기가 바다보다 살기 좋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물은 서서히 좁혀오고 있다. 네이버는 쇼핑이라는 거대한 미끼를 던져 우리를 유인하고 카카오는 메신저라는 강력한 그물로 우리를 묶어둔다. 당신이 네이버에서 최저가 운동화를 검색하고 결제하는 순간 당신의 소비 패턴과 취향 데이터는 그들의 금고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황금이 된다. 당신의 친구에게 축의금을 카카오페이로 보내는 순간 당신의 인맥과 자금 흐름은 그들의 서버 속에서 벌거벗겨진 채 분석당한다.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마약을 투여받고 그 대가로 우리의 경제적 주권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이양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따뜻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결제하기 너무 편하고 좋다며 눈을 감고 온몸을 맡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그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손잡이는 당신의 손이 아니라 저 멀리 판교의 고층 빌딩 속에 있는 누군가가 쥐고 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당신의 습관을 담보로 돈을 벌어들이는 이 기이한 구조. 이제부터 우리는 이 달콤하고도 무서운 양식장 탈출기를 시작해보려 하는데 준비 운동은 되었는가? 먼저 저기 초록색 모자를 쓴 거인 네이버페이의 전략부터 뜯어보자. 그들은 멤버십이라는 아주 교묘한 입장권을 판다. 한 달에 4,900원 커피 한 잔 값이라며 가입을 유도하지만 사실 이건 백화점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꼴이다. 일단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한국 사람 특유의 본전 심리가 발동하면서 뇌회로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한다. 아까 낸 4,900원을 뽑아 먹으려면 적어도 10만 원어치는 더 사야 해. 라며 불필요한 쇼핑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매몰 비용에 오르지만 우리 눈에는 그저 알뜰한 살림꾼의 전략으로만 보인다. 네이버 쇼핑 목록에 붙어있는 엔페이 플러스 추가 적립, 딱지는 마치 할인마트의 마감 세일, 스티커처럼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분명히 휴지만 사러 들어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포인트 더 준다는 말에 혹해서 캠핑용 의자까지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 네이버가 주는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다.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쿠폰이자 다시 네이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카지노 칩이다. 카지노에서 칩을 현금처럼 쓰다 보면 돈 감각이 사라지듯 포인트로 결제할 때 우리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결제 과정은 또 얼마나 매끄러운지. 이건 거의 워터파크 미끄럼틀 수준이다. 예전에는 지갑을 꺼내고 카드를 찾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이거 진짜 필요한가? 라고 3번은 고민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엄지손가락 지문 한 번이면 뇌가 후회할 틈도 주지 않고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팡파르가 울린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지불의 고통 페인 오브 페잉이 사라졌다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이라고 착각한다. 네이버는 당신이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새벽 2시에 충동적으로 무엇을 샀는지 모두 알고 있다. 당신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닭가슴살을 검색하는 순간 그들은 귀신같이 알고 운동기구와 요가 매트를 화면 하단에 띄운다. 이것은 소름 돋는 감시가 아니라 맞춤형 추천이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 지갑을 털어간다. 우리는 네이버가 최저가를 찾아준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이 보여주는 순서는 광고비를 많이 낸 판매자 순서일 확률이 높다. 결국 우리는 거대한 알고리즘이라는 목자가 모는 대로 움직이는 순환양, 때와 다를 바 없다. 포인트 몇백 원에 일희일비하며 리뷰를 쓰고 사진을 올리지만 그 노동의 대가로 네이버의 데이터 제국은 더 견고해진다.
자, 초록색 늪에 발이 푹 빠진 기분이 드는가.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노란색 늪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이제 고개를 돌려 노란색 조끼를 입은 거인 카카오페이를 보자. 이 친구는 네이버보다 훨씬 더 교활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네이버가 물건을 인질로 삼는다면 카카오는 바로 당신의 인간관계를 인질로 잡고 흔든다. 친구 생일날 뜨는 알림창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그 묘한 압박감을 느껴본 적 있는가? 우리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확인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빚을 지고 빚을 갚는 채무의 릴레이를 하고 있다. 당신이 받은 케이크 쿠폰, 그걸 현금으로 바꿔서 저축할 수 있나? 절대 불가능하다. 결국 그 쿠폰을 쓰기 위해 매장을 찾아가야 하고 간 김에 추가 금액을 내고 더 비싼 음료를 마시게 되는 구조다. 카카오페이가 던져주는 R 리워드는 또 어떤가? 결제할 때마다 R을 깨서 포인트를 받는 그 행위는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는 심리와 똑같다. 스마트폰 화면을 톡톡 두드려 고작 7원 10원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순간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 공짜 돈 벌었다고 착각한다. 그 7원을 얻기 위해 당신이 방금 7,000원짜리 점심을 카카오페이로 결제했다는 사실은 R이 깨지는 화려한 그래픽 뒤로 사라진다. 카카오의 더 무서운 점은 송금의 노리화다. 돈을 보내는 행위가 심각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마치 카톡 이모티콘 보내듯 가벼워졌다. 봉투에 담아 건넬 때는 손이 떨리던 5만 원이 카카오페이로는 숫자 5만 입력하고 보내기 누르면 끝이니 무게감이 깃털 같다. 게다가 똑치 더치페이 기능이나 사다리 트기. 게임으로 점심값을 내게 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생존 수단이 아니라 게임 머니가 된다. 내 통장에서 피 같은 돈이 빠져나가는데 귀여운 라이언 캐릭터가 춤을 추고 있으니 웃으면서 털리는 꼴이다. 카카오는 당신의 일상을 파고들어 금융과 생활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택시를 탈 때도, 미용실을 예약할 때도, 심지어 대출 금리를 알아볼 때도 노란색 앱을 켜야만 마음이 놓인다. 이것은 편의성이 아니라 의존성이다. 당신은 카카오라는 휠체어 없이는 이제 걷는 법을 잊어버린 환자가 된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복잡한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하나면 되라고 속삭이며 금융의 문턱을 낮췄다. 하지만 문턱을 없앤 이유는 당신이 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다. 집에 도둑이 들기 가장 쉬운 때는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두 거인은 지금 당신의 지갑을 두고 마치 땅 따먹기 게임을 하듯 영토 확장을 하고 있다. 자, 이제 앱 하단에 있는 자산 탭을 눌러보자. 이 기능은 마치 흩어진 드래곤볼을 모아주는 레이더처럼 모든 은행 계좌를 한눈에 보여준다. 내 전 재산이 한 화면에 뜨니 마치 내가 거대 자본을 굴리는 시 이 5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실상은 텅 빈 잔고를 확인사살당하는 순간이다. 그들은 우리가 돈 관리를 도와줄게 라고 말하며 꼬리치지만 사실 그들의 목적은 당신의 지출 습관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김 대리님, 이번 달 배달 음식에 돈을 너무 많이 쓰셨네요. 라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다이어트 도시락 할인 쿠폰을 들이민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다.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찔러서 지갑을 다시 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술이다. 더 무서운 것은 후불 결제라는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다. 돈 없어도 일단 사고 나중에 갚아. 라는 말은 얼마나 매혹적인가. 네이버페이는 당신의 신용점수가 낮아도 자체 심사로 외상 거래를 터주는데 이건 마치 동네 구멍가게 외상장부가 디지털화된 것이다.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치킨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환호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빚이라는 쇠사슬을 발목에 차는 셈이다. 소액이라서 괜찮다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 소액들이 모여 거대한 태풍이 되어 월급날 당신을 덮칠 것이다. 카카오는 또 어떤가? 비상금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손쉽게 돈을 빌려준다. 이름부터가 얼마나 긴급하고 친근한가.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다. 카톡 몇 번 두드리면 300만 원이 뚝딱 입금되니 우리는 이것을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너스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 쉽고 빠른 대출의 이자는 당신이 야근해서 번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기생충이다. 두 플랫폼은 경쟁하듯 신용 점수 올리기 기능을 홍보한다. 점수 조회만 해도 포인트를 주고 점수가 오르면 폭죽을 터뜨려준다. 마치 게임 레벨업 하듯이 신용 점수 관리에 몰입하게 만드는데 그 최종 목표는 결국 더 많은 돈을 빌리게 하는 것이다. 축하합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났어요. 라는 알림은 축복이 아니라 당신이 짊어질 수 있는 모래주머니가 더 무거워졌다는 경고다. 우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추천해주는 금융상품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높은 수수료를 주는 상품일 뿐이다. 보험을 추천받고 카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플랫폼은 뒤에서 씩 웃으며 두둑한 중개 수수료를 챙긴다. 당신은 쇼핑하러 들어왔다가 대출을 받고 친구랑 밥 먹으러 들어왔다가 보험에 가입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한번 들어가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개미 지옥이다. 이제 당신의 스마트폰 속에는 금융 쇼핑 메신저 콘텐츠가 뒤엉킨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괴물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다. 자, 이번에는 앱 상단에 번쩍이는 증권 탭을 눌러보자. 여기가 여의도 증권가인지 아니면 동네 오락실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다. 빨간색 상승 화살표와 파란색 하락 화살표가 마치 나이트클럽 조명처럼 번갈아 깜빡이며 우리 뇌 도파민 수도꼭지를 틀어버린다. 옛날에 주식을 사려면 양복 입고 객장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 런닝구 차림으로 삼성전자를 산다. 특히 소수점 투자라는 기능은 정말 기가 막힌 상술이다. 1,000원으로 테슬라 주주가 될 수 있다니 얼마나 감동적인가. 우리는 팀 쿡과 동업자가 되었다고 착각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테슬라 공장 바닥에 떨어진 먼지 한 톨을 산 것에 불과하다. 플랫폼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재무제표나 기업 분석 리포트는 구석에 숨기고 아주 예쁘고 단순한 그래프만 대문짝만하게 보여준다. 쓴 약은 캡슐에 감추고 겉에 설탕만 발라놓은 훈꼴인데 우리는 그 달콤함에 속아 쓴맛이 닥쳐올 줄은 꿈에도 모른다. 더 치명적인 건 바로 종목 토론방이다. 이곳은 정보가 오가는 곳이 아니라 불안과 광기가 춤추는 콜로스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공부하는 대신 형들 지금 도망쳐 같은 배설물 수준의 글을 읽으며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 사이를 오간다. 투자는 곰탕처럼 진득하게 끓여야 맛이 나는 법인데 우리는 3분 만에 읽는 컵라면처럼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린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친절하게 보여주는 20대가 가장 많이 산 주식 랭킹은 사실상 불나방들이 모여있는 곳을 알려주는 좌표다. 남들이 다 산다고 하니 나도 사야 할 것 같은 그 불안감 전문 용어로 포모 증후군을 플랫폼은 아주 교묘하게 자극한다. 스마트폰이 띵동 지금 종목 급등 중이라고 울리는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손가락은 이미 매수 주문을 넣고 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홀짝 게임이다. 운이 좋아 돈을 벌면 실력이라 믿고 이르면 네이버 놈들이 렉 걸려서 못 팔았다며 남 탓을 한다. 코인 탭으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주식시장은 잠이라도 자게 해주지만 코인판은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 같은 도박장이다. 잠들기 전에 빨간색이었던 내 계좌가 아침에 눈 뜨면 파란색으로 변해 있는 공포, 그 롤러코스터 위에서 우리는 점점 좀비가 되어간다. 여기서 승자는 누구일까? 대박을 터뜨린 슈퍼겜이 아니다. 오직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 주인뿐이다. 당신이 돈을 따든 잃든 그들은 당신이 판돈을 걸 때마다 꼬박꼬박 통행료를 뜯어간다. 카지노에서 딜러가 돈 잃는 거 봤나? 우리는 스스로를 월스트리트의 늑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판교의 서버 속 쳇바퀴를 돌리는 햄스터일 뿐이다.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지만 결국 제자리이고 쳇바퀴 주인인 플랫폼만 전기를 생산하며 배를 불리고 있다.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자.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로그아웃을 못한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하기. 이 마법의 버튼들은 현대판 노예 계약서에 찍는 지장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귀찮다는 핑계로 별도의 회원 가입 대신 이 버튼을 누르는데 그 순간 우리의 신상 정보는 하이패스 통과하듯 그들에게 넘어간다. 당신이 어느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무신사에서 옷을 샀는지, 야놀자에서 모텔을 예약했는지 그들은 연동이라는 명목에 모두 지켜보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라. 흩어진 자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해드립니다. 라는 문구는 얼마나 친절한가. 하지만 이건 마치 도둑에게 우리 집 현관 열쇠 금고, 비밀번호 일기장까지 몽땅 넘겨주며 청소 좀 부탁해 라고 하는 꼴이다. 그들은 당신의 카드 명세서를 엑스레이 찍듯 분석해서 이 사람은 술 좋아하고 골프 치는 30대 남성이구나 라고 견적을 낸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귀신같이 숙취 해소제와 골프차의 특가 광고가 당신의 피드를 점령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걸 운명적인 아이템 발견이라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잘 짜인 각본대로 소비하도록 조종당하는 트루먼쇼의 주인공일 뿐이다. 온라인 핏뿐만이 아니다. 카카오티가 없으면 택시도 못 잡고 네이버 지도가 없으면 맛집도 못 찾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옛날에는 길을 모르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화면 속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대로만 걷는 좀비가 되었다. 별점 4점, 5점 이상만 간다. 는 당신의 철칙은 사실 플랫폼이 만들어낸 별점 계급 사회에 철저히 순응하는 태도다. 그 별점과 리뷰조차 영수증 인증 이벤트라는 미끼로 만들어진 조작된 평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우리가 맛집을 찾아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식당 주인은 플랫폼에 광고비를 내고 우리는 데이터를 상납한다. 이 완벽한 생태계에서 돈을 잃는 건 자영업자와 소비자뿐이고 플랫폼은 길목을 막고 앉아 통행세만 챙기는 산적 두목이다. 몇 년 전 카카오 서버에 불이 났을 때를 기억하는가?
전 국민이 연락두절에 금융마비가 오며 패닉에 빠졌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특정 기업에 얼마나 끔찍하게 종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예고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포를 금방 잊고 다시 톡으로 송금해 줘오라며 그들의 품으로 기어 들어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제 단순한 앱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걷고 먹고 자는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운영체제 OS가 되고 싶어 한다. 그들이 구축한 거대한 디지털 식민지에서 우리는 개인정보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편리함이라는 싸구려 유리구슬을 얻어가는 원주민이다. 저기 여의도에 앉아있는 양복 입은 아저씨들, 그러니까 전통 은행들은 지금 다리가 후들거려서 잠도 못 자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대출 좀 해주십시오 하고 굽신거렸지만 지금은 그들이 우리 폰 속에 입주하려고 안달이 났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앱을 켜는 횟수보다 카카오톡을 켜는 횟수가 1000배는 많으니 은행들은 결국 플랫폼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기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는 속담처럼 복잡한 금융 규제와 보안 관리는 은행이 하고 달콤한 수수료는 플랫폼이 빨대 꽂아 가져간다. 우리가 네이버 통장을 만들 때 사실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은행 이름이 뭔지 기억이나 하는가? 아무도 관심 없다. 이것이 바로 브랜드의 실종이다. 금융사는 투명 인간이 되고 오직 초록색과 노란색 로고만 우리 뇌리에 남는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 배달 앱을 생각해보라. 처음엔 공짜 배달로 꼬드기더니 이제는 배달비가 짜장면 값만큼 나오지 않는가. 금융 플랫폼도 똑같다. 지금은 수수료 무료, 이자 혜택을 외치며 퍼주지만 경쟁자가 다 사라지고 나면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그들의 생태계에 완전히 락인 되는 순간 무료였던 송금 버튼은 유료가 되고 혜택은 연기처럼 사라질 게 뻔하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독점의 폐해라고 점잖게 부르지만 우리말로는 잡은 물고기에게 떡밥 안 주기라고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겉으로는 피 터지게 싸우는 라이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파이를 둘이서 나눠먹는 적대적 공생 관계다. 우리가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가 좋아 하고 토론할 때 그들은 뒤에서 웃으며 어차피 둘 다 쓸 거잖아 라고 속삭인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결제 수수료를 챙기는 게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24시간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아침에 눈 떠서 뉴스를 보고 네이버 출근길에 택시를 부르고 카카오 점심에 쇼핑하고 네이버 저녁에 친구와 수다 떠는 카카오 모든 순간 말이다. 당신의 시간은 곧 그들의 돈이다. 당신이 앱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주가는 오르고 당신의 통장은 얇아진다. 이제 곧 인공지능 AI 시대가 오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것이다. 주인님, 이번 달 월급이 3일 남았는데 통장이 비었네요. 금리 12%짜리 비상금 대출을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라고 AI가 먼저 말을 걸어올 것이다. 우리는 이걸 스마트한 비서라고 부르며 고마워하겠지만 사실은 내 지갑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소름 끼치는 감시자다. 내가 돈이 궁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고 가장 비싼 이자를 부르는 사채업자가 내 주머니 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매트릭스에서 우리는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건전지 역할을 하며 살아갈까? 당신의 스마트폰 속 자산관리 화면을 다시 보자. 이게 내 전 재산인지 아니면 리니지 게임 속 사이버머니인지 헷갈리지 않는가? 화면에 찍힌 숫자 100만원, 그저 픽셀 덩어리일 뿐 우리 뇌는 그 무게를 0g으로 인식한다. 옛날 싸이월드 도토리는 10개만 써도 손이 떨렸는데 지금 우리는 수십만 원을 사이버머니 쓰듯 펑펑 쓴다. 플랫폼이 가장 공들여 만든 환상이 바로 이것이다. 돈의 현실성, 리얼리티를 지우고 게임의 가벼움, 판타지를 덮어씌우는 것. 현금 다발은 부피가 있고 냄새가 나고 세균이 득실거리는 물질이라서 건넬 때 본능적인 상실감이 든다. 하지만 폐로 결제되는 돈은 냄새도 무게도 없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치킨값 3만 원은 아무렇지 않게 결제하면서 배달비 3천 원에는 세상 무너진 듯 분노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인다. 플랫폼은 이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배달비 무료 멤버십을 만들고 당신을 더 큰 소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 이것은 마치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하는 것과 같다. 살이 찢어지는 돈이 나가는 건 똑같은데 통증만 못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지금 결제하면 5% 적립이라는 말은 지금 수술하면 피를 5%덜 흘리게 해줄게 라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밤 11시만 되면 찾아오는 타임딜 알림에 조건 반사적으로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되었다. 79% 할인, 마감 임박이라는 붉은 글씨를 보는 순간 필요 없는 물건도 갑자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둔갑한다. 최저가 검색하느라 1시간을 쓰고 고작 500원을 아꼈다고 뿌듯해하며 바로 옆 스타벅스에서 5,000원짜리 라떼를 마시는 우리네 자화상. 플랫폼은 당신에게 스마트 컨슈머라는 가짜 훈장을 달아주지만 사실 당신은 그들이 설계한 미로 속을 달리는 실험쥐다. 그들은 당신이 저축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
저축된 돈은 플랫폼 입장에서 죽은 돈이고 흐르는 돈만이 그들의 수익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금 만기 알림이 뜨자마자 귀신같이 고생한 나를 위한 명품 선물 광고를 띄운다. 목돈이 생기는 꼴을 못 보고 어떻게든 다시 소비의 강물로 그 돈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쓴다. 돈은 써야 내 돈이다 라는 말은 틀렸다. 돈은 플랫폼 안에서 도는 순간 이미 당신의 돈이 아니라 플랫폼의 연료일 뿐이다. 우리는 편의점에서 1+1 행사를 보면 무조건 집어들지만 그게 바로 집에 쓰레기를 2배로 싸는 지름길이라는 걸 잊는다. 자, 이제 슬슬 정신이 드는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옆자리 김대리가 아니라 내 손안에 저 화려한 앱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또 다른 주범, 바로 구독 경제라는 이름의 거머리들을 살펴보자. 네이버 멤버십,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이 모든 게 간편 결제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내 통장에 빨대를 꽂는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이라며 꼬드기지만 그 커피잔들이 모여서 매달 스타벅스 본사 하나를 짓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 더 화나는 건 가입할 때는 3초 만에 환영합니다 하며 레드카펫을 깔아주더니 해지할 때는 미로찾기 게임을 시킨다는 점이다.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이 혜택을 다 포기하시겠어요? 라며 질척거리는 구남친처럼 매달리는데 버튼은 또 어찌나 자꾸 흐릿한지 숨바꼭질이 따로 없다. 이것은 다크 패턴이라는 아주 사악한 디자인 기술인데 우리의 귀차니즘을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내는 디지털 삥뜯기다. 우리는 이 거대한 플랫폼 제국에 사는 디지털 소장농 신세나 다름없다. 우리는 매일 열심히 검색하고 대화하고 쇼핑하며 데이터를 경작해서 바치고 그 대가로 쌀겨 같은 포인트 몇 호를 배급받는다. 땅 주인인 네이버와 카카오 주주는 우리 데이터를 팔아 기와집을 짓고 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올해는 포인트가 풍년이네라며 좋아한다. 그들은 이제 슈퍼 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려 한다. 신분증, 자격증, 등본, 심지어 예방접종 증명서까지 전자지갑 속에 넣으라고 강요한다. 편리해 보이지만 이것은 당신의 목줄을 그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행위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계정이 정지된다면 당신은 디지털 세상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유령이 되어 편의점 컵라면 하나도 못 사 먹게 된다. 그들이 왜 그토록 현금 없는 사회를 외치는지 아는가? 현금은 데이터가 남지 않는 유일한 자유의 화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현금으로 떡볶이를 사 먹으면 아무도 모르지만 페이로 결제하는 순간 당신의 식성, 동선 소비 시간이 모두 기록된다. 이 기록들은 모여서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 빅데이터가 된다. 김 대리는 월급날 직후에 충동 구매를 하고 비오는 날에는 파전에 막걸리를 시키며 최근 탈모 샴푸를 검색했다는 비밀을 그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정보는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료를 올리는 근거가 되고 광고주에게 넘어가 당신의 지갑을 열쇠가 된다. 당신의 신용 점수는 사실상 그들에게 얼마나 순종적으로 이자를 바쳤는지를 나타내는 노예 성실도 점수일지도 모른다. 자, 이제 누가 진짜 당신의 돈을 불려주는 사람이고 누가 당신을 불려먹는 사람인지 명확해지지 않았는가? 결론을 내릴 시간이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과연 누가 더 우리 돈을 잘 불려줄까? 정답은 충격적이게도 둘 다 아니다이다. 그들은 당신의 돈을 불려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고도 비만 환자들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감옥 안에서 2명의 간수가 들어주는 편애라는 사탕을 받아먹으며 사육당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당장 앱을 지우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칠뿌리나 캐먹으며 살라는 극단적인 소리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그건 불가능하다. 중요한 건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다. 운전석에 플랫폼을 앉히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반란을 시작해보자. 우선 쉴 새 없이 울려대며 지름신을 부르는 저 광고 알림부터 꺼버려라. 그리고 자동 로그인과 간편 결제 연결을 끊어라.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인증을 해야 하는 그 불편함을 일부러 초래하라. 그 귀찮은 30초의 시간이 바로 당신의 뇌가 이거 진짜 필요한 거야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 타임이다. 포인트 몇 푼에 목숨 걸지 마라. 고작 1% 적립받겠다고 불필요한 100만 원을 쓰는 건 할인마트 시식코너에서 배 채우려다 카트 가득 물건 싣고 나오는 꼴이다. 진짜 부자들은 포인트 적립률을 따지며 앱을 켜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수익률을 따지며 책을 편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주인님으로 모시지 말고 철저하게 당신의 필요를 위해 부려먹는 도구로만 이용해라. 필요할 때만 딱 쓰고 볼일 끝나면 가차없이 없이 닫아버리는 아주 냉정하고 쌀쌀맞은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공짜 편애는 없다. 당신이 와 진짜 편하다 라고 느끼는 그 모든 순간마다 투명 인간이 당신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고 있다고 상상해라. 이제 당신의 엄지손가락은 무의식적인 결제가 아니라 의식적인 통제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다. 달고나 커피처럼 처음에만 달콤하고 끝맛은 쓴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말자.
우리는 거대 기업의 배터리가 아니라 내 지갑과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깐깐한 성문지기가 되어야 한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때마다 당신은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이용해 먹는 현명한 주인이 될 것인가? 자, 이제 소주 잔 비우고 일어나자. 내일 점심값은 포인트 말고 당신이 땀 흘려번 진짜 돈으로 묵직하게 계산해 보길 바란다. 금융교훈. 편리함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청구하는 상품이다. 클릭 한 번의 속도보다 내 돈을 지키는 불편함을 기꺼이 사랑하라.